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경매 물건은, 네, 요거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강릉에서 있었고, 이번에는 용도는 주택인데, 건물만 경매에 나온 특수 경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는, 같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자, 저는 현장에 다녀오죠, 항상. 예. 제가 간 날이 비가 온 다음에 갔었는데, 너무 강릉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번지수 이런 걸 찍었었는데도, 이렇게 이 주변의 하늘들이 너무나도 이뻐서 좀 작품 사진 같지 않나요? 네, 이런 거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요 물건입니다. 네, 요거. 여기에 있는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고 요 건물만 해당되는 거고 건물 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요 앞에 이게 화장실로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이런 화장실 물건들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측면에서 찍은 건데 이 풀들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관리가 안 돼 있었던 물건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처럼 보이지만 입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렇게 그냥 뚫려 허물어져 버린 듯한 느낌도 들고 자, 요게 이제 보일러실인데 이것도 건물 외 물건으로 좀 이렇게 잡혀 있었던 거고 네, 요거 요 측면 사진이고 여기까지예요. 경계 요렇게 네, 요거 보일러실 요거는 제가 요쪽 옆에서 찍은 건데 경계가 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제 아예 그냥 타인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였던 것 같아요. 입구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관리 자체도 안 돼 있고 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울타리도 다 허물어져 버렸더라고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좀 이 건물 주변을 좀 찍은 것들이에요. 예, 요 바로 앞쪽에 축사, 축사 건물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요 건물 자체가 어, 요 건물이죠. 예, 요 건물. 예. 그리고 그 앞쪽에 이러한 건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도로. 그냥 작은 차 두 대 간신히 양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도로였었고, 이 앞에는 이제 전이 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좀 양갈래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뭐 주변이 뭐 그렇게 풍경이 좋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요 산을 넘어가면 골프장이 있고 바로 이제 요쪽이 이제 바닷가로 이어지는데 뭐 여기에서는 무슨 어떤 전망이 좋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서 음, 뭐 특별한 목적 아니면 뭐 이렇게 경매를 받는 거가 음, 음, 좀 매력이 좀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예. 자, 이 물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써 유찰이 됐어요. 근데 유찰이 된 물건을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건물만 나와 있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조금 어, 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런 이 물건을 좀 가져온 거고 예, 자 93%의 매각이 됐습니다.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두 명이 낙찰을 하셨어요. 두 명. 음, 자 이렇게 건물만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경매 고수들도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건물을 경매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더 어떤 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익을 바라고선 하냐면은 토지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임차를 줘가지고선 나오는 그런 임차 수익을 가지고선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주는 그런 지류라고 하죠. 예.
지료를 주고 나서도 수익이 남았을 때 이 물건에 베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어떤 변수가 많냐면은 이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 지료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잘. 정말로 땅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은 이상 뭐 정확하게 저한테는 요 건물주한테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이 땅 주인을 알아서 찾아가가지고서 이런 거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특수한 되게 어려운 물건 경매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렇게 경매에 낙찰되고 나가지고선 주인이 바뀌고 났으면은 이 토지주는 새롭게 지료 계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존의 지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료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았던 거를 너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번에 100만 원 받을 거야 하면은 생각했던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 토지주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은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철거 청구권. 이게 뭐냐면은 내 땅에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주인이 다르잖아요. 요 주인하고 요 주인. 그러면은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땅이 생겨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은 땅 주인이 이 건물 미등기 건물이야.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지어졌어. 라고 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아요.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냐? 소송을 해서 이겨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피곤한 거죠. 아니, 내가 이거 수익 바라보고선 수익을 무슨 뭐, 한 달에 내가 임대료 수익을 무슨 몇 천, 아니면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최고의 뷰에서 뭐 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작은 수익을 바라보면서 이제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청구권 소송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은 청구 소송에서부터 오고 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선 땅 주인들이 건물 낙찰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인 거예요. 괴롭히기 쉽죠. 예. 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땅을 매매를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위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땅 매매하세요. 그러면 땅 주인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저렴하게 팔게.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 시세가 평당 10만 원이야. 그런데 이거, 그래요? 그럼 네 건물이라고 하면 내가 이거 시세 30만 원에 팔 거야. 예. 그러면은 건물주는 이게 조그만 수익 얻으려고 했다가 이 땅을 더 큰 금액으로 사야 되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반대로 건물주가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지료 못 내면은 나한테 그 건물 팔아. 얼마에 팔아? 네가 낙찰받은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팔아. 나 네가 낙찰받은 금액 얼마인지 알아. 안 팔아? 그럼 건물 청구, 철거, 소송 나 걸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칼자루가 있냐? 바로 건물주한테가 칼자루 있는 게 아니라 토지주한테 칼자루가 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건물만 나와 있는 물건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수익성 내기가. 그런데 제가 이런 건물만 나와 있는 경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거에서 좀 봤을 때 매각이 저는 이거가 너무나도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은 유찰이 1차에서 유찰되고 2차에도 유찰이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약 3천만 원대에서 뭐 거의 1천만 원대까지 저는 내려갈 것으로 조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약 90%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낙찰한 사람이 2명. 음. 자, 이거 누가 낙찰했을까요? 이런 거 알면서, 예. 첫 번째, 음, 토지주. 예, 토지주. 아, 이거 내가 낙찰 받아야 되겠다 해서 토지주가 낙찰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건물 오랫동안 방치가 됐고 했으니까 토지주가 그래서 깔끔하게 내가 이 건물 사드릴게. 그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음,
이 토지주하고 이 소유자하고 좀 아는 사람이야. 예,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건물주가 채무를 졌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갚기가 어려워요. 예, 채무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경매에 넘긴 다음에 경매에 넘기고 나서 그러면 채무가 그 경매 가격만큼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 가격에 한해서 그냥 예, 채무를 퉁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야, 한 명만 입찰하면 너무 뛰니까 야, 두 명. 야, 우리 같이 다른 사람 붙여서 가격 얼마 해서 낙찰 받자. 예, 그런 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 뭐 이미 낙찰이 됐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예, 이렇게 건물 내 물건들이 있었고,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네. 적별동 마감. 예, 건물은 내부를 잘 지어놨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채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구 금액이 2,800, 2,800 정도인데, 그걸 2,900, 거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받기는 했네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가정은 조금 깨지기는 하는 거긴 하네요. 예.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건물만 나와 있다. 이건 건물에 대한 예, 등기입니다. 네, 이러한 좀 변경 사항들이 있었고요. 뭐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예,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 채무자 최돈태 씨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었고 가압류가 걸렸었고 네,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15년도에 이렇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처음으로 이 건물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보존 등기가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이렇게 채무 등이 계속 있었고, 이러한 채무, 가압류 기록들이 아까 봤듯이 쭉 있었습니다. 자, 이건 토지에 대한 것들. 이거 건물, 이거 건물에 대한 주요 사항들 하고, 네, 채무자, 네, 요 분께서 졌던 거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예, 이렇게 되고 별 사항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 요 소유자, 단독 소유를 좀 되어 있는 거고, 뭐 진짜 뭐 큰 특이사항이 없어서 이 채무자하고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인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이 어떤 이유로 받았었는지, 제가 예측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받았는지, 만약에 저한테 이게 3차까지 유찰이 돼가지고서 가격이 1천만 원대까지 제가 생각했던 금액까지 떨어져가지고선 저한테 낙찰을 받겠냐? 라고 하면은 저는 이때도 조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낙찰 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낼 만한 건덕거리가 솔직히 없어요. 내가 가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내가 가서 살아도 온전히 내 건물이지만은 땅은 내 온전한 건물이 아니라서 지료를 또 줘야 돼요. 이게 뭐야? 이렇다고 해서 여기가 어떤 특정한 어떤 개발 호재가 크게 있느냐? 음, 개발 호재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 뒷부분에도 나와 있을 텐데, 이건 현황 조사서고, 개발 호재적인, 예, 임대차는 없었고요.